여러분, 노인장수 채널 노인 전문의 김현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병이 뭔지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암이라는 병이에요. 제가 40년 넘게 병원에서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느낀 게 있는데요. 60, 70이 넘어가면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물어보시는 게 뭔지 아세요? 선생님, 혹시 이게 암은 아니겠죠?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그만큼 암이라는 병이 우리에게는 정말 무서운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암 중에서도 의사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암이 있다는 거 아셨나요? 저희 의사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할 때도 이 암만큼은 정말 걸리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암이 있어요. 바로 췌장암입니다. 췌장암이라고 들어보셨죠? 왜 의사들까지도 이 병을 그렇게 무서워할까요?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암이 생길 수 있는데요. 위암도 있고, 폐암도 있고, 간암도 있고, 대장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암들은 요즘 의학이 발달해서 일찍 발견하면 치료가 꽤 잘 되는 편이에요. 하지만 췌장암은 다릅니다. 제가 병원에서 췌장암 환자분들을 볼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픈데요. 왜냐하면 이 병은 발견이 너무 늦기 때문입니다. 다른 암들은 1기, 2기 정도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 췌장암은 발견했을 때 이미 3기, 4기로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이 병은 진행 속도가 정말 빠릅니다. 제가 한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물론 개인정보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정말 건강하셨던 70대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어요. 평소에 등산도 다니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던 분이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병원에 오셨어요. 검사해보니 췌장암이었습니다. 그런데 발견했을 때 이미 너무 진행이 돼서 석 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췌장암의 생존율이 왜 이렇게 낮을까요? 제가 의학 용어 안 쓰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췌장암에 걸린 분들 100명 중에서 5년 뒤까지 살아계신 분이 몇 명인지 아세요? 겨우 12명에서 13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100명 중에 87명은 5년을 못 넘기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요. 이건 그나마 전체 평균이고요. 발견이 늦은 4기 췌장암의 경우는 100명 중에 2~3명만 5년을 넘기십니다. 정말 무서운 수치죠? 그래서 의사들도 이 병을 정말 무서워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겁주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이 병에 대해 잘 알고 미리미리 조심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예방할 수 있고 조기에 발견할 수 있으니까요. 췌장암이 왜 이렇게 무서운 병인지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췌장이라는 장기가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이 정말 중요한데요. 음식을 소화시키는 소화액을 만들고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도 만들어요. 그런데 이 췌장에 암이 생기면 이런 중요한 일들을 못하게 되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췌장암이 주변으로 퍼지기가 정말 쉽다는 겁니다. 췌장 주변에는 중요한 혈관들이 많이 있는데요. 암세포가 이 혈관들을 타고 간이나 폐, 다른 장기로 금방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수술하기도 어렵고 치료가 정말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병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음 챕터에서는 왜 췌장암이 이렇게 늦게 발견되는지, 우리가 놓치기 쉬운 증상들은 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췌장암이 그렇게 무서운 병이라면 왜 일찍 발견하지 못하는 걸까요? 다른 암들은 건강검진에서 발견되는 경우도 많은데 췌장암은 왜 늦게 발견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몸속에 췌장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손을 배꼽 위쪽 명치 부근에 대보세요. 그 안쪽 깊은 곳에 췌장이 있는데요. 문제는 이 췌장이 이와 장 뒤쪽에 꼭꼭 숨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숨바꼭질하는 것처럼 정말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해보신 분들 계시죠? 간이나 담낭 같은 건 초음파로 잘 보이는데요. 췌장은 이와 장에 가려져서 잘 안 보입니다. 위에 가스가 차 있으면 더더욱 안 보여요. 그래서 일반 건강검진에서는 췌장암을 발견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CT나 MRI 같은 정밀 검사를 하면 보이긴 하는데요.
문제는 이런 검사를 매년 받기에는 비용도 비싸고 방사선 노출 문제도 있어서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증상이 없으면 이런 정밀 검사를 잘 안 하게 되는 거죠.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췌장암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증상이 있긴 한데 너무 흔한 증상이라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쉬워요. 예를 들어볼게요. 밥 먹고 나서 좀 더부룩하다. 소화가 잘 안 된다. 이런 증상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보셨죠? 보통은 오늘 좀 많이 먹었나 보다 체한 것 같네 이렇게 생각하고 소화제 먹고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되면 췌장암의 신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진료실에서 췌장암 환자분들한테 여쭤보면요.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고 보니 몇 달 전부터 소화가 잘 안 됐어요. 그런데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죠. 이런 식으로 그냥 넘기신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등이 좀 아팠는데 담 걸린 줄 알았어요 라고 하시고요. 어떤 분은 피곤하고 입맛이 없었는데 스트레스 때문인 줄 알았어요 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췌장암의 증상들이 우리가 평소에 흔히 겪는 증상들과 너무 비슷해서 구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게다가 췌장은 신경이 많지 않아서 암이 어느 정도 커질 때까지 통증을 잘 못 느낍니다. 위나 대장 같은 곳은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금방 아픈데 췌장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침묵의 장기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조용히 소리 없이 병이 진행되다가 나중에 발견되는 거죠.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봤는데요. 1년 전 건강검진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1년 후에 갑자기 췌장암 3기, 4기로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요. 환자분들이 작년에 검진받았을 때는 괜찮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하시는데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요. 췌장암은 크기가 작을 때도 전이가 잘 된다는 거예요. 다른 암들은 어느 정도 커져야 다른 곳으로 퍼지는데 췌장암은 1cm, 2cm 정도의 작은 크기에서도 벌써 간이나 림프절로 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발견했을 때는 이미 수술하기 어려운 상태가 많은 거죠. 병원에 오시는 분들 보면 황달이 생겨서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눈이나 피부가 노랗게 변하는 거죠. 이건 췌장 머리 쪽에 생긴 암이 담즙이 내려가는 길을 막아서 생기는 건데요. 이렇게 황달이 나타났다는 건 이미 암이 상당히 진행됐다는 신호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작은 증상이라도 계속되면 병원에 가서 검사 받으라는 거예요. 특히 60세 이상이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별거 아니겠지 하고 넘기지 마시고 의사와 상담해 보세요. 늦게 발견하면 정말 치료가 어렵지만 일찍 발견하면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병이니까요. 챕터 3 췌장 건강의 위험한 요소들.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까? 어떤 분들이 췌장암에 더 잘 걸리는지 무엇이 췌장을 아프게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알면 미리 조심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으니까 잘 들어주세요. 첫 번째로 가장 위험한 건 담배입니다. 담배요. 제가 40년 넘게 의사 생활하면서 느낀 건데요. 담배만큼 우리 몸에 나쁜 건 없어요. 특히 췌장암에 있어서는 더 그렇습니다.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안 피우시는 분들보다 췌장암에 걸릴 확률이 2배에서 3배나 높아요. 왜 그럴까요? 담배 연기 속에는 발암 물질이 70가지가 넘게 들어있는데요. 이런 나쁜 물질들이 폐로 들어가서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집니다. 췌장에도 당연히 가는 거죠. 매일매일 담배를 피우면 췌장이 계속 공격받는 거예요. 마치 췌장을 매일 때리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술입니다. 술도 췌장을 정말 괴롭히는 나쁜 친구예요. 술을 많이 마시면 췌장염이라는 병이 생기는데요. 췌장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면 만성 췌장염이 되고 이런 분들은 췌장암에 걸릴 위험이 훨씬 높아집니다. 제가 환자 한 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50대 남자분이었는데 젊을 때부터 술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거의 매일 소주 한두 병씩 드셨대요. 그러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응급실에 실려 오셨어요. 배가 너무 아파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다행히 치료해서 나으셨는데 그 후로도 술을 끊지 못하셨어요. 결국 몇 년 후에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세 번째는 기름진 음식입니다. 삼겹살, 치킨, 튀김 이런 거 좋아하시죠? 저도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름진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췌장이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기름진 음식을 소화시키려면 췌장에서 소화액을 많이 만들어야 하거든요. 매일 기름진 음식만 먹으면 췌장이 과로하게 되는 거죠. 네 번째는 비만입니다. 요즘 배 나오신 분들 많으시죠? 나이 들면서 운동도 안 하고 먹는 건 그대로니까 살이 찌는 게 당연한데요. 문제는 비만이 췌장암 위험을 높인다는 거예요. 특히 배에 지방이 많이 쌓인 복부비만이 더 위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뱃살이 많으면 인슐린이 제대로 일을 못해요. 그러면 췌장이 인슐린을 더 많이 만들려고 무리하게 됩니다. 이게 오래 지속되면 췌장이 지쳐서 병이 생기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당뇨병입니다. 당뇨병 있으신 분들 계시죠? 특히 오래된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췌장암 위험이 높아요. 당뇨병이 오래되면 췌장이 계속 무리해서 일하다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갑자기 당뇨병이 생긴 경우예요. 60세 넘어서 갑자기 당뇨병이 생겼다? 이건 췌장암의 신호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췌장암이 생기면 인슐린을 만드는 세포들이 망가져서 당뇨병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늦은 나이에 갑자기 당뇨병이 생기면 꼭 췌장 검사를 해보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가족력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부모님이나 형제 중에 췌장암이 있었던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일반인보다 위험이 2배에서 9배까지 높아질 수 있어요. 특히 가족 중에 2명 이상 췌장암이 있었다면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제가 진료하던 한 가족이 있었는데요. 아버지가 췌장암으로 돌아가시고 몇 년 후에 큰아들도 췌장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머지 형제들도 검사해 봤더니 다행히 암은 아니었지만 췌장에 물혹 같은 게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정기적으로 검사 받으면서 관리해야 합니다. 또 하나, 만성 췌장염이 있으신 분들도 조심하셔야 해요. 췌장에 계속 염증이 있으면 세포가 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성 췌장염이 있으면 정기적으로 검사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위험 요소들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겁주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위험 요소가 있다는 걸 알면 우리가 조심할 수 있잖아요. 담배 끊고 술 줄이고 체중 관리하고 당뇨 관리 잘하면 췌장암 위험을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할 증상들을 말씀드릴게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이거 혹시 췌장 문제인가? 하고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물론 이런 증상이 있다고 다 췌장암은 아니에요. 하지만 계속되면 꼭 병원에 가보셔야 한다는 거죠. 첫 번째로 가장 특징적인 증상이 뭔지 아세요? 바로 기름진 변입니다. 화장실에서 볼일 보신 후에 한번 살펴보세요. 변에 기름이 둥둥 떠 있거나 변기 물에 기름막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또 변 색깔이 회색빛이 돌거나 하얗게 변하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췌장이 제대로 일을 못하면 지방을 분해하는 소화액이 안 나와요. 그러면 먹은 기름이 소화가 안 되고 그대로 변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걸 지방변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증상이 계속되면 정말 췌장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복통입니다. 그런데 이 복통이 좀 특이해요. 배꼽 위쪽 명치 부근이 아픈데요. 이 통증이 등으로 뻗치는 느낌이 들어요. 마치 누가 뒤에서 등을 밀거나 당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한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60대 여자분이었는데요. 처음에는 위가 아픈 줄 알고 위장약을 먹었대요. 그런데 나아지지 않고 등까지 아프더래요. 파스도 붙여보고 찜질도 해봤는데 소용없었대요. 결국 병원에 와서 검사해보니 췌장에 문제가 있었어요. 이런 통증의 특징이 또 있는데요. 밥 먹고 나서 더 심해지고 앞으로 몸을 구부리면 좀 나아진대요. 누워있으면 더 아프고 앉아있거나 앞으로 숙이면 덜 아픈 거예요. 이런 특징적인 통증이 있으면 췌장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체중 감소예요. 특별히 다이어트를 한 것도 아닌데 살이 빠진다? 이건 정말 주의하셔야 해요. 한두 킬로 정도는 괜찮은데 석 달 사이에 5킬로, 10킬로씩 빠진다면 반드시 검사 받으셔야 합니다. 왜 살이 빠질까요? 췌장암이 생기면 음식을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해서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해요. 먹어도 몸에 안 들어가는 거죠. 또 암세포가 우리 몸의 영양분을 빼앗아 가기도 해요. 그래서 먹는 건 똑같은데도 살이 빠지는 거예요. 네 번째는 피로감입니다.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하지?
이런 생각 드신 적 있으세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기 쉬운데요. 잠을 충분히 자도 피곤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힘들고 온종일 무기력한 느낌이 계속된다면 주의하셔야 해요. 다섯 번째는 소화불량입니다. 이게 정말 흔한 증상이라서 놓치기 쉬운데요. 밥만 먹으면 더부룩하고 트림이 자주 나오고 속이 메스껍고 이런 증상이 두세 달 이상 계속되면 검사 받아보세요. 특히 소화제를 먹어도 안 나아지는 경우는 더욱 의심해 봐야 합니다. 여섯 번째, 이건 좀 늦은 증상인데요. 황달입니다. 눈 흰 자위가 노랗게 변하거나 피부가 노랗게 되는 거예요. 소변 색깔도 진한 갈색으로 변하고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갑작스런 당뇨병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세, 60세 넘어서 갑자기 당뇨병이 생기면 췌장 검사를 꼭 해보세요. 또 당뇨병이 있던 분인데 갑자기 혈당 조절이 안 되기 시작해도 마찬가지예요. 여덟 번째는 구역질과 구토예요. 밥만 먹으면 토하고 싶고 실제로 토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췌장암이 커져서 위나 십이지장을 눌러서 생기는 증상일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많은 증상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증상 하나하나는 다른 병에서도 나타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증상 중에 두세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고 두세 달 이상 계속된다면 반드시 검사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60세 이상이신 분들,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 깊게 자기 몸을 살펴보셔야 해요. 설마 나는 아니겠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과 상담해 보세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췌장암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제가 40년 동안 의사 생활하면서 깨달은 건데요. 병을 치료하는 것보다 예방하는 게 훨씬 쉽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췌장암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미리 관리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담배를 끊는 겁니다. 담배요.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담배를 끊으면 췌장암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50년 피우신 분이라도 지금 끊으면 도움이 돼요. 나이 들어서 끊어봤자 무슨 소용이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담배 끊고 2년만 지나도 몸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5년 지나면 위험이 많이 줄어들고 10년 지나면 거의 안 피운 사람 수준까지 떨어져요.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가 계셨는데요. 70세에 담배를 끊으셨어요. 주변에서 다들 이제 와서 뭐 하러 끊냐고 했는데 그분은 손자들이랑 더 오래 살고 싶다고 하시면서 끊으셨어요. 그리고 85세까지 건강하게 사셨습니다. 담배 끊은 게 정말 잘한 일이었죠. 두 번째는 술을 줄이는 거예요. 완전히 끊으면 좋지만 그게 어려우면 최대한 줄이세요. 일주일에 한두 번, 그것도 소주 한 병 이하로 드시는 게 좋아요. 특히 췌장염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술을 완전히 끊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체중 관리예요. 특히 뱃살을 줄이셔야 해요. 그런데 나이 들어서 살 빼기가 쉽지 않죠? 무리한 다이어트는 오히려 몸에 해로워요. 천천히 꾸준히 빼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밥을 조금씩 줄이세요. 평소 먹던 밥 공기의 3분의 2 정도만 드세요. 그리고 채소를 많이 드세요. 배고프면 채소로 배를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30분씩 걸으세요. 빨리 걸을 필요 없어요. 천천히라도 매일 걸으면 됩니다. 네 번째는 식습관 개선이에요. 기름진 음식, 튀긴 음식, 가공식품을 줄이고요.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세요. 특히 양배추, 브로콜리 같은 십자화과 채소가 좋아요. 토마토, 당근 같은 색깔 있는 채소도 좋고요. 그리고 고기를 드실 때는 구워 먹는 것보다 삶아 먹는 게 좋아요. 숯불에 구운 고기는 발암물질이 생길 수 있거든요. 생선도 많이 드세요. 특히 등푸른 생선이 좋습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 이런 거요. 다섯 번째는 혈당 관리예요.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혈당을 잘 조절하셔야 해요. 약을 꼬박꼬박 드시고 혈당 체크도 자주 하세요. 당뇨병이 없는 분들도 단 음식을 너무 많이 먹지 마세요. 설탕, 꿀, 음료수 이런 거 줄이셔야 해요. 여섯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정기검진입니다. 1년에 한 번은 꼭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특히 복부 초음파 검사를 받으시면 좋아요.
초음파로 췌장이 잘 안 보이면 CT나 MRI를 추가로 받아볼 수 있어요. 특히 고위험군에 속하시는 분들은 더 자주 검사 받으셔야 해요. 가족 중에 췌장암이 있었던 분, 만성 췌장염이 있는 분, 오래된 당뇨병이 있는 분, 60세 이상인 분들은 6개월에 한 번씩 검사 받는 게 좋아요. 일곱 번째는 운동이에요. 거창한 운동 말고요. 매일 걷기만 해도 돼요.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 도는 것도 좋고 저녁 먹고 산책하는 것도 좋아요.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1시간씩 걸으세요. 비가 와도 우산 쓰고 걷고 눈이 와도 조심조심 걸으세요. 80세가 넘으셨는데도 정정하세요. 운동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덟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예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췌장암도 마찬가지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고 암세포가 자라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어떻게 스트레스를 줄일까요? 좋아하는 일을 하세요. 노래 부르기, 그림 그리기, 화초 가꾸기, 뭐든 좋아요. 친구들과 수다 떠는 것도 좋고 손자들과 노는 것도 좋아요. 웃고 즐기고 행복하게 사는 게 최고의 약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이것만 기억하셔도 췌장암으로부터 여러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억하실 건요.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배가 아프다, 소화가 안 된다, 피곤하다, 이런 증상들이 우리 몸이 보내는 SOS 신호일 수 있어요. 특히 이런 증상이 2달, 3달 계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보세요.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뭔지 아세요? 좀 더 일찍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말씀드려야 할 때예요. 환자분들이 그때 병원에 올 걸 하고 후회하시는 모습을 볼 때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데요.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병원에 오세요. 괜찮다고 해도 안심이 되잖아요. 두 번째로 기억하실 건 정기검진의 중요성이에요. 나는 아무 증상도 없는데 뭐 하러 검사를 받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췌장암은 증상이 없을 때 발견해야 치료가 가능해요.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늦은 경,